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11강 제3장 토지이동 1. 토지의 이동 2. 지적측량 대상인 토지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이동이 뭐냐?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변화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3장 토지이동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전반적인 걸 한번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토지를 등록을 합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어디다 등록을 한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을 합니다. 자, 토지를 등록합니다. 자, 토지를 등록을 하는데, 자, 이 등록을 할 때 등록을 합니다. 그냥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도 합니다. 지적 측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뭘 등록을 하냐?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소재하고, 소재 플러스 토지의 표시사항, 필지의 등록사항이죠. 바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그래서 범목면 경제라고 자다가도 빨떡 일어나서 외우라고 제가 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에 하나 있고, 자, 토지의 표시. 이게 바로 토지의 표시입니다. 요걸 토지의 표시,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라고도 하죠. 자,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유자, 주소, 성명, 주기등록번호, 뭐 변동이 됐으면 그 소유자의 변동 날짜. 세 번째는 기타 사항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토지 등급 같은 거, 공시지가 기준, 그 연월일, 뭐 이런 거, 변동 연월일, 이런 걸 하는데, 자,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일단 지적공부가 성립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면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바뀐 그 조사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로 만약에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됐으니까 뭐부터 부동산 등본부터 띄워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매가 되면, 중개를 해서 매매되면 매수인이 어디 가서 신고해요? 예. 부동산 등기부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서류에 하자만 없으면 이전 등기를 허락받아서 이전 등기 해줘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통지를 합니다. 소관청으로 소유자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서류에 아무 하자만 없으면 지적소관청 알아서 소유자 변동해 줘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 변동 같은 건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나중에 또 소유자 변동이 불부합됐을 때 서류가 안 맞아, 번지수가 안 맞는다든가 필지 지번이 안 맞는다든가 이럴 때는 그 소유자 정리 못하니까 그 확인해 보셔하고 다시 지적소관청에서 등본을 발송한 그 등기소로 또 다시 통지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사항이 있는데, 지금 토지의 이동이라 하면 소유자 변동은 토지의 이동이다, 아니다. 기타 사항 변동한 거 아니다. 왜? 토지의 표시가 변화가 온 게 그게 토지의 이동이에요. 즉, 요게 변동이 됐을 때, 자, 토지의 표시 사항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변동이 왔을 때 이것을 바로 토지의 이동이라고 한다. 자, 토지의 이동. 이거하고 이거는 소유자 변동, 기타 사항은 토지의 이동 아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토지의 이동이다. 근데 이 동일하리는 거의 안 바뀌어. 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례적. 시, 군, 지역, 뭐 광역시 이런 게 통폐합되는 경우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일반인들은 시군이 통폐합되든 말든 그 시청이나 구청에서 알아서 다 토지 이동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나머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분할 합병한다든가 이럴 때 본인이 신청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심각한 거죠, 일반인들은. 자, 그거를 공인중개사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변동 사유는 무엇이 있는가? 자, 이 변동 사유를 쭉 정리해 보면, 자, 변동 사유를 정리해 보면 그 신규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 배울 겁니다. 지적측량 대상인 토지 이동 첫 번째 제가 신규 등록을 했는데 처음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고, 자, 그 다음에는 등록을 전환하는 거예요. 등록 전환, 임야도 토지를 지적도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등록 전환.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거예요. 토지를 나누는 거. 그리고 축척 변경. 지적도가 하도 복잡해서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겁니다. 축척 변경. 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이 위에 자, 분할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를 합칠 수 있잖아요. 그걸 합병이라고 합니다. 합병. 자, 그리고 지목만 바꾸는 거야. 딴 건 다 똑같아. 면적도 똑같아. 지번도 똑같아. 소유자도 똑같아. 그런데 그 임야이던 땅에 건물을 써. 그러면 그 토지는 대가 되는 거예요. 대. 자, 이렇게 지목만 변경하는 경우. 지목 변경. 자, 이런 게 있고, 그 외 기타 사항으로 또 어떤 바다로 된, 자, 토지가 바다가 되는 거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라고 그러는데, 바다로 된 경우, 자, 바다로 된 경우. 그리고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됐어. 명백히 잘못됐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대로 해야 되는데 실수해서 입력을 실수한 거야. 그럼 고쳐야죠. 이런 거 정정. 등록사항 정정. 자, 그리고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어. 그럼 행정구역 명칭을 바꿔줘야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 자,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지번이 바뀌었네. 지번 변경. 지번 변경. 자, 이런 경우. 이렇게 나뉘어요. 왜 이렇게 제가 나눠놨냐면, 요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뭘 해야 된다? 지적 측량을 해야 돼. 이 경우는 지적 측량. 대부분 필요한 경우에 지적 측량을 한다라고 했죠. 신규 등록할 때 필요한 경우에 지적 측량을 해야 한다. 근데 대부분 필요해, 사실. 아니, 신규 등록, 없는 땅을 새로 등록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하는지 가서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측량을 해야 돼, 이거는. 자, 근데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면적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측량을 한다, 안 한다? 측량을 안 한다. 이건 측량을 한다. 측량 안 한다. 요 기타는 측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등록사항 정정, 행정명칭 변경, 지번 변경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측량을 안 해요. 이런 경우. 측량을 안 해. 거의. 근데 물론 필요한 경우에 하기도 해. 등록사항 정정할 때 위치, 경계, 면적의 변화가 올 때는 단순히 위치의 변경만 올 때는 측량을 안 하지만 면적이나 경계의 변화가 올 때는 또 측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기타로 놓은 거예요. 근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바다 한 필지가, 1필지가 전부 바다가 될 수도 있고 부분, 일부만 바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전부 바다가 되면 그 측량하고 자수하고 또 측량할 수가 없어. 다 바다가 됐는데 뭐. 부분만 바다가 됐을 때 측량을 해야 될 거예요. 부분. 요때는 측량을 안 하지만 요때는 또 측량을 해요. 측량을.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타 사항으로 제가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지적 측량 대상인 토지 이동을 먼저 공부를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인 그 토지 이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타 교재 같은 경우는 그 지정에 관한 법률 순서에 의해서 분할하고 합병이 같이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축적 변경보다 지목 변경을 먼저 배우고. 근데 그렇게 배우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혼란이에요. 언제 지적 측량을 하고 언제 지적 측량 안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게 하도록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준 겁니다. 제가 한 겁니다. 자, 그럼 측량하는 경우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암기하라는 의미로 제가 신, 전, 분, 축, 도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지적측량 대상인 토지 가로에 놓고 가로 열고 신전분축도 조사를 하되 토지 이동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측량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전 분축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번목면 경자 다음으로 암기할 게 신전 분축도예요. 자, 물론 토지 이동은 아니지만 측량에 해당하는 경우 또 하나 있어. 맨 앞에 뭐 복, 이건 토지 이동은 아니에요. 지적 공부 복구할 때 그때도 측량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자, 복, 신전 분축도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적 측량 나중에 또 배울 때 이거 또 그대로네. 복, 신전 분축도 그리고 정과 경건 점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또 그때 가서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반드시 복은 지워버리고 저번 시간에 복구 배웠으니까 그리고 신전 분축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러면 오늘은 토지의 이동이 뭔지 방금 저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표시에 해당이 되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고 요 소재하고 변범용 견자가 변화되는 것 이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그러고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사유는 신전 분축도 측량이 필요한 거고 합병하고 지목병은 측량이 필요 없고 그 외 기타 사항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등록사항 조정,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소유자 변동이나 기타 사항 변동은 토지의 이동이다 아니다 라는 거 반드시 입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총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신규 등록 지적 측량 대상인 토지 이동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 신규 등록을 지금부터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등록은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작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작성해야죠. 없던 토지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해당 토지에 대한 공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토지대장이든 임야대장이든 만들어야겠죠. 자, 신규 등록. 신규니까 이 신규라는 건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새로 한다는 얘기는 새로 조성된 토지, 자, 새로 조성된, 새로 만들어진 뭐 이런 얘기죠. 조성된 토지. 이거 신규 해야겠죠. 자, 새로 조성된 토지. 그러면 또 그 등록이 누락된 거. 등록이 되지 않,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있어. 이런 토지. 이것도 역시 신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새로 조성된 토지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새로 조성되는 거. 원래는 없었어. 이 등록이 누락된 건 원래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고, 이거는 원래 없는데 생긴 거야. 그렇죠? 바다 매립하는 거.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 바로 이 신규 발생하는 토지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공유수면 매립이에요. 공유수면 매립. 갯벌 매립해갖고 땅 만드는 거. 제가 인천에 살다 보니까 인천에 송도 가보면 옛날엔 바다였는데 완전히 땅으로 메꿔려갖고 끝이 안 보여. 이게 공유수면 매립하기 새로 조성된 토지잖아요. 당연히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등록이 누락된 토지는 뭐냐면 어떤 게 등록이 누락된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섬, 등록이 되지 않은 섬 같은 거. 기존에 있었지만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리고 기타 미등록 토지는 다 등록 무자 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새로 토지가 조성되거나 등록 누락된 토지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할 때는 신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신규 등록항의 신규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신고를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는 서류를 내야겠죠. 신규 등록 신청서. 자, 신청서 내야 됩니다. 신규 등록을 하겠다는 신청서. 근데 신청서만 딸랑 내면 안 되고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근거서는 즉 내가 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바로 내가 소유자라는 증명하는 서류.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한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내면 되는 거예요. 다 낼 필요가 없어. 다 낼 수도 없고. 자, 첫 번째. 원래 주인이 없는 땅인데 내 거라는 거를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거야. 자,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확정 판결. 자, 확정 판결 받았으면 이 확정 판결 받으면 법원에서 송달을 해줘요. 판결서를. 그 판결서를 주면 그게 정본이야, 정본.
정식 문서다 해서 정본이라고 합니다. 판결에서 정본을 내든가, 정본. 자, 또는 사본을 내도 돼요. 그냥 복사해서 내도 돼요. 정본 내가 갖고 있어야지, 정본이니까. 정본을 내도 되고, 복사한 사본을 내도 됩니다. 사본. 정본 또는 사본이니까. 자, 두 번째는 공유수면 매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 이건 사업이야, 사업. 사업을 하면, 매립을 하면, 준공을 하면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 자, 시군구청장이 준공검사 하는데, 준공검사를 했으면 옛날에 준공필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서류를 어떤 사업을 마치면 마친 거에 대한 증명서를 필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필증이란 말을 안 씁니다.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잘. 그 용어를 잘. 일본 사람들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준공검사 확인증이라고 그래. 확인한 거죠. 시군구청장이 확인해서 준공했다. 그래서 내가 검사했다는 확인증을 주는 겁니다. 준공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이 준공검사 확인증 원본을 주면 나 어떻게 안 되잖아. 그래서 4번 이거 제출하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 매립 토지인 경우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신규 등록 신청서하고 확인증을 내면 되고, 내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는 신청서하고 확정 판결 정본 또는 사본을 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구역이에요. 시장 군수가 하는 도시계획구역. 이때의 시장은 특별시 광역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 공부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그때 또 공부하면 됩니다.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이제 소유로 할 때, 등록을 할 때, 그때는 누구랑?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 이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그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인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준 문서, 장관과 협의한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문서. 사본입니다. 사본. 정보는 갖고 있어야지, 사본. 자, 네 번째는 이걸 다 포함하는 내용이야. 그 밖에, 이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그렇죠.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면 돼요. 다만 가보니까 다 사본이네. 복사한 거를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만 정본 또는 사본이고 다 사본입니다. 자, 사본을 내면 되고, 자, 이 서류 중에 3번, 4번 빼고 1, 2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이거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주로 준공검사 확인증 같은 해당 지적소관청의 시군구청에 가서 확인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 이것도 공식 기록이 있고,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한 것도 그 시군구청의 공식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을 해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 굳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죠. 이런 걸 다. 1번, 2번 같은 경우. 그럴 때는 그 확인으로서 제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했으니까 배신한다는 얘기죠. 가름 안 내. 굳이 안 내도 확인 가능하면 된다는 신청서만 내도 되는 겁니다. 자, 이 신규 등록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자, 이제 신규 등록을 했어. 이렇게 서류도 해서,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하면 새로 지적 공고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적 공고를 작성하면, 자, 소재 같은 거는 동하고 리를 쓰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5가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잖아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제가 반드시 요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울 정도라고 하라고 했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서 범목면 경자. 경자가 어디 사냐? 어느 면에 사냐? 걔는 범목면에 삽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요게 어떻게 신규 등록에서는 정리가 되냐면, 지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번 배울 때 배웠죠.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그거 배우긴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은 안 나는데
시극이 정상이에요. 집어는 그 신규 등록 같은 게 원칙하고 예외가 있어. 자, 원칙, 예외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원칙 같은 경우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거예요. 인접토지가 6번이면 6-1, 만약에 6-1이면 6-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고, 최종 본번에 이어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본번을 붙이는 경우,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을 붙이는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섬 같은 거, 그 생각하시면 돼요.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최종 지번에 붙어 있던 경우, 최종 지번에 바로 붙어 있으면 그 다음 본번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등록할 필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본번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번을 그렇게 부여하고, 지목은 소관청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해야지. 그 지목에 그 건물이 있으면 대라고 쓰면 될 것이고, 그게 임야면 임야, 창고 용지 있으면 창고 용지, 이렇게 이거는 조사를 해야 돼. 소관청에 가서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조사를 하면 되고, 지목. 자, 지목은 그렇고, 이제 경계, 면적, 좌표, 이 경우 경계 또는 좌표가 됩니다. 면적하고 경계 좌표는 이거는 반드시 측량을 해야 돼. 가서 그건 육안으로 확인은 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좌표 같은 것도 알 수도 없지만, 면적을 측정하려면 경계점이 어딘지 정확히 찝어갖고 이웃 토지하고 소유권 분쟁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 돼. 그러면 이거는 뭐 한다? 측량한다. 반드시 측량을 해야 돼. 이건 측량을 해서 새로 정하는 거예요. 측량해서 정한다. 자, 요거는 토지의 이동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또 모두 해야 된다. 소유자 역시 조사해서 등록을 해. 이거는 소유자는 정말 그 사람이 맞나 틀리나 해서 조사하면 돼. 이건 서류 조사라도 가능한 거예요. 이 첨부 서류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 조사를 합니다. 자, 그 외에 기타 사항들은 그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기록을 하면 돼요. 그 직권으로. 자, 이런 식으로 신규 등록을 하는데, 신규 등록은 예외적으로 신규 등록을 받은 지적소관청에 등록을 해서 지적공고를 만들어도 관할 등기소에 통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등록에,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신규 등록을 했어. 자,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하면 지적공고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 만들었으면 신규 소유자가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받아갖고, 이 대장 등본을 갖고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했다면, 이 준공검사 확인증, 등기 원인증서니까 확인증, 토지대장 등본, 기타 서류 다 첨부해서 이 서류를 갖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냐면 최초라는 등기란 뜻이에요. 최초라는 등기. 그럼 왜 보존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용어들이 다 일제시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편의로 나왔어. 만약에 나보고 만들려면 보존 등기라고 안 하고 토지 최초 등기라고 했겠지. 빨리 이해하게.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돼. 아, 최초라는 건 보존 등기.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새로 지었어. 그럼 최초라는 등기는 건물 최초 등기가 아니라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예. 그래서 등기소 가서 뭐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요때만. 이전 등기 같은 경우, 이제 땅을 팔았어. 그러면 등기소에서 소유자 받겠다고 알려줘요. 거꾸로 그때는. 근데 요 경우는 이렇게 가야 돼. 요 경우만. 그러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지적소관청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정답이에요. 안 한다가. 그 과정은 자세히 우리 교재에 나왔으니까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토지 이동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어서 토지 이동이 뭔지, 소재 또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동이 오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했고, 소유자 변동이나 기타 사항 변동, 토지 등급 변화 같은 거는 토지 이동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 중에 지적 측량 대상인 것, 신전, 북조, 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적변경, 도시개발사업 이 5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십시오. 제목만 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빨딱 일어나서 외울 게 뭐다? 번목면 경자 요거하고 신전분축도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 주십시오. 자, 오늘 공부하는 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